안녕하세요. IB 전문학원 IB프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IB TOK 에세이 잘 쓰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에세이 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여기에 나오는 요령들은 2019년 TOK 에세이를 실제 점수를 매긴 이그제미너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이그제미너들의 의견인 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2019년 선배들이 시험을 얼마나 잘 쳤나, 점수 바운더리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TOK는 에세이 라이팅과 프레젠테이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두 부분이 합해져서 총점으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에세이 라이팅은 총점 10점 중에 8에서 10점을 받으면 A, 프레젠테이션 역시 8에서 10점을 받으면 A를 받을 수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2017년까지는 에세이랑 프레젠테이션의 웨잉 퍼센티지가 50-50였는데 2018년부터 IBO에서 우리 에세이에 좀 더 포커스를 두자고 하여 에세이 비중이 2배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프레젠테이션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하여서 총점이 22에서 30점이 된다. 그러면 TOK를 A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TOK 에세이 타이틀을 받으면 어떻게 써야 할지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이 에세이 타이틀들은 짧으면 한 문장, 길어 본들 두 문장, 굉장히 짧은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1200에서 1600월드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뭔가 주관적이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라 어널리틱, 객관적인 라이팅이어야 합니다. 막막하고 힘든 태스크이지만 이그제미너들이 얘기하는 do and don't 이거는 하시고 요거는 꼭 피하라는 것만 지켜도 학생들에게 큰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이그제미너들이 요런 거는 피하라 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use dictionary definition 사전적인 의미를 내가 굳이 나의 에세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영어 시험도 아니고 그 단어 혼자만이 가지는 의미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reword the title은 under any circumstance에도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입장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나의 언어로 좀 더 쉽게 풀어쓰겠다는 의도로 다시 구조를 바꾸고 단어를 바꾸고 해서 타이틀을 학생 딴에는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래 문제가 가지는 의미랑 학생이 생각하는 의미랑 다를 수가 있고 학생이니까 혼자서 왜곡시킬 수도 있고 중요한 단어를 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reword the title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leave knowledge question unanswered. knowledge question이 나왔을 때 그 knowledge question에서 학생 스스로 또 더 broaden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broaden 하는 건 괜찮은데 broaden 한 경우에는 그 question에 대한 answer를 또 다 주어야 합니다. question을 그냥 던지기만 하고 그럼 오픈시킨 채, unanswered 된 채 남겨두지 말라고 하고요. Leave the example on its own. A의 example은 B입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B가 A의 example이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examiner들이 얘기하는 do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fully understand the terms. 간단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텀에 대한 definition을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텀에 대한 의미를 문장 안에서의 의미를 학생들이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만약에 좀 헷갈린다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에세이는 쓸 시간 많잖아요. 내가 그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써서 내는 거 아니라 미리 타이틀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진 다음에 내가 써낼 수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다든지 학교 선생님한테 좀 디스커션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내가 고른 타이틀을 내가 실제로 잘 이해하고 있나 반드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
make clear discussion.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글을 써라. What is my evidence? How reliable is this source? 내 소스가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옆에 앉은 친구에게 나온 소스가 아니라 이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소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do and don't를 살펴보았는데요. 2019년 메이 타이틀들을 보면서 이렇게 풀어쓴 에세이는 excellent example이 되었고 이렇게 쓴 에세이들은 poor example이 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메이 prescribed 타이틀 첫 번째 거는 The quality of knowledge is best measured by how many people accept it. 요 타이틀에 대한 에세이를 쓸 때 excellent example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many people을 그냥 뭉뚱그려 people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people을 좀 레이아웃 시키는 거, 이런 사람들, 이 knowledge에 expert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knowledge를 accept 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를 차별화할 수 있는 거, distinguish 할 수 있는 거, 그런 글들이 excellent example에 속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quality of knowledge is best measured 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챌린지한 학생들이 좋은 example,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measured라는 단어 뜻도 그냥 우리가 키를 잰다든지 몸무게를 잰다든지 그렇게 땅땅 볼 수 있는, 수치화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에세이에서 잘 풀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poor example은 many people, 그냥 뭉뚱그려 생각한 학생들, 아니면 measured에 대해서 pay attention to 하지 않은 학생들, 그런 점수 글쓰기들은 poor example로 점수를 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볼드체로 된 것들은 타이틀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볼드체로 된 용어들은 무엇이냐면은 요 용어들에 대해서 pay attention to 하지 않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쓴 글쓰기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용어들입니다. 다른 예도 한번 살펴볼게요. Prescribed Title 2. The production of knowledge is always a collaborative task and never solely a product of the individual. 여기에서는 examiner들이 always, never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추가적으로 collaborative 텀에 대한 clear understanding이 있어야 한다. 이 텀을 좀 더 자세하게 example로 뒷받침을 한다든지 해서 풀어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collaborative를 그냥 vague하게 남겨준다든지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좋은 글쓰기가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example, prescribed title 3. Do good explanations have to be true?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도 good explanation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풀어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Prescribed Title 4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interestedness is essential in the pursuit of knowledge. 이 타이틀에서는 examiner들이 essential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충분히 pay attention to 하지 않으면 좋은 좋은 에세이를 만들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 역시 disinterestedness라는 텀에 대한 understanding이 필요로 되는 타이틀이었는데요. disinterestedness는 freedom from bias or the kind of interest, 내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나에 관련된, 나 자신, 내가 속한 가족, 아니면은 교실, 내가 속한 국가의 이득에 전혀 관계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few students들이 disinterestedness를 uninterested, 무관심한 거로 좀 잘못 해석을 해서 글쓰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니까 IB에서 요구하는 그
방향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거니까 좋은 글쓰기가 될 수 없었겠죠. 요번 영상에서는 TOK 글쓰기 do and don't를 살펴보았고, 이그샘플들을 보면서 이런 이그샘플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 이렇게 쓰면 잘 못 받았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TOK 글쓰기 너무 어려울 텐데 학생들이 그 짧은 문장 10번, 20번, 30번, 40번, 수십 번 보고 수십 번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글을 써야지 100명 중에 99명이 고개가 끄덕끄덕 되는 글쓰기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습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TOK 포함하여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어떤 채널로 컨택을 하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